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상황인데요. 네, 유서에는 죽음을 암시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어서 현재 경찰이 성 회장의 행적을 쫓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랑 연결해서 수사의 방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인데 갑작스럽게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 성 전 회장이 남겼다고 알려진 이 유서의 내용이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거죠? 네, 아직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그 가족은 그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방향, 또 수색,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찾아야 되는가의 중요한 그 내용이 유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본인이 현재의 놓여진 그 위치에 대해서 일정한 설명과 나름대로의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현재 이 형 전 회장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 언제 어떻게 추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이제 신호가 만약에 본인의 핸드폰이 맞고 또 현재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평창동 일대에 뭐 여러 가지 나무 근처라든가 바위라든가 뭐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수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즉 그 핸드폰이 뭐 다른 사람이 혹시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사실은 마음에 두고 그와 같은 곳으로 행선지를 정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심리에 비추어 봐서는 자기가 평상시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뭐 예를 들면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기업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의 상징적인 일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장소로 이렇게 행적을 방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정보를 이제 경찰 등이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다른 장소에도 수색팀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CCTV 확인 결과 이 평창동 뒷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색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평창동 뒤에 이제 산에 상당히 익숙한 이제 직원들을 선두조로 해서 예를 들면 뭐 나무라든가 기타 이제 필요한 또는 이제 만약에 끔찍한 상황까지 상정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도구라든가 뭐 그런 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한 위치를 조금 더 일찍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수색견이라든가 등을 동원해서 좀 더 입체적인 수색을 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이 성완종 회장이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은 MB맨이 아니고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 유명인들이 검찰 수사 중이거나 검찰 조사 직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혹시 의심될 수 있는 뭐 모멸적인 수사 관행이라든가 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과 기타 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무형 유형의 압박감, 또 일종의 협박, 회유 등에 못 이겨서 자신의 어떤 명예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투신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었죠. 뭐 이를테면 정몽원 현대 회장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심지어 경찰관 최경희도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말이죠. 예. 이번 사건은 이제 사실은 불과 1시간, 2시간 실질 영장 심사를 앞두고 한 사실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심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으면 결국 구속이 될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자수성가를 해서 이루어왔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명예심에 대한 사실 상처 때문에 상실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한쪽에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억울함에 대한 정서, 즉 상실과 억울, 이 두
두 가지가 사실 유서를 남기고 현재 평창동을 행한 가장 큰 심리적 요소가 아닌가 평가됩니다. 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피의자가 수사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미 기자회견 당시에 오늘 일을 좀 계획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의 핵심은 뭐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 첫째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총대를 메고 안고 가는 데는 무엇인가 온당치 않다. 이것은 억울하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이제 호소죠. 그래서 MB맨이건 또는 박근혜 정부의 밀정 부분에 뭐 선거 과정에서 공헌을 했던, 그래서 이거 상당히 뭐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었던 것으로 저는 평가되는데, 특히 이제 그 울음을 이렇게 터뜨리고 이런 정으로 미추어 봐서는 소위 이제 그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당히 그 도피하려고 하는, 즉 일정한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은 이와 같은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류는 아주 그 공격적인 태도로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즉 아와 피아로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설정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이것은 그 개인 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성 회장 같은 경우는 전자에 속하는 성향이 상당히 크다. 예. 즉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즉 정서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정서적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유서까지 쓴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사실은 일정한 행위까지 마음속에 그려놓고, 즉 유서까지 미리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나름대로의 내가 행할 방향, 태도를 미리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향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이 저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정보 등 조금 더 면밀히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평창동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서도 수색팀을 이제 파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한 상실감과 억울함이 이와 같은 결정의 가장 심리적 동인이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배제할 수도 없지 않는가. 부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입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